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집에 가는 길에 네. 퍽치기를 당해요. 벅치기요? 비하인드 같은 걸 얘기하자면 네, 그알저알 오늘은 김병길 PD를 모셨습니다.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김병길 PD입니다. 네. 김병길 PD는 현재 그알 제작하는 PD들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제작하고 있는 PD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쵸. 지금 2년 한 11개월 정도. 2년 11개월. 네, 오, 꽤 많이 했네요. 대표작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많은 분들이 뭐 기억하시는 사건들도 많겠지만 한번 사건 흘려주세요. 여기다가 어떤 사건이 있는지. 네. 네, 이렇게 흘러가는 건가요? 흘러가는 거예요. 네, 네. 제가 가장 기억하는 거는 그 웹하드 불법 동영상 그 실태를 처음 고발했던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때 그 방송을 하고 나서 이제 이후에 양진호라는 이름이 수면에 올라왔죠. 그게 가장 저도 기억이 났는데 네네. 그 방송으로 상도 많이 받았죠. 상을 많이 받았죠. 네. 뭐 플렉스 한번 해보세요. 무슨 상 받았는지. 아, 플렉스.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사실 대통령상 받은 게 제일. 대통령 받았어요? 네, 아주 훌륭한 PD를 오늘 모셨습니다. 그 김병길 PD를 모셔가지고 저희가 좀 뭐 질문이 있는지 좀 댓글을 받아봤는데 닮은 꼴이 그렇게 많아요. 저도 이제 제가 방송한 거를 보거든요. 댓글을. 네, 댓글도 봐요. 네. 늘 이분이 계시더라고요. 아, 그 야구 선수. 네. 네. 근데 이분 말고도 뭐 기안 판사, 그다음에 뭐 김호중, 그리고 전 제일 웃겼던 게 마이크 부술 때 그 PD 맞죠? 그 마이크 씹어 던졌을 때 멍한 표정을 지었던 PD는 네. 유진훈 PD라고 취재 저희 PD. 취재 PD고요. 네. 근데 그거 있어요. 저희 와이프도 방송을 보다 보면 PD들이 보통 뒷모습만 나가잖아요. 네. 그 뒷모습을 볼 때 저랑 이제 유진훈 PD랑 헷갈려 할 때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진짜로. 오랜만에 저희가 그 제보를 네. 내보려고 합니다. 네, 이건 저희 팀에서 지금 제보를 간절히 원하는 PD들이 저한테 준 네. 내용을 제가 대신 전달을 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읽어보시죠.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서울 금천구 소재 유치원에서 발생한 이물질 투입 사건에 관해 아시거나 해당 교사를 알고 계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2001년 3월 11일 새벽 1시경 부산 온천동 크리스탈 커피숍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에 대해 아시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 계시면 저희 뭐 메일 주소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제가 오늘 모신 이유가 지지난주 방송이었죠. 구이동 고등학생 피살 사건. 보통 이 방송 이후에 그할 비하인드 촬영을 하는데 지난주에 개인 사정으로 네. 촬영을 못해서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요약 영상도 많은 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고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어요. 이거를 좀 그냥 넘어가긴 아쉬워서 이렇게 그알저알에 모셔서 사건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먼저 이 사건 취재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처음에는 이제 한인태군 어머니의 제보로 시작을 했어요. 네. 어머니께서 이제 15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사건이다. 나는 그때 재판을 받았던 이 피의자가 여전히 범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법원까지 무죄가 나온 사건이다. 다시 한번 좀 이 사건을 봐줬으면 좋겠다 라는 제보 내용이었고요. 피해자의 어머님을 만나서 얘기를 듣고 이제 저희도 취재를 하다 보니까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게 잘못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취재 초기에 이미 들었어요. 그래도 이제 방송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이유가 무죄가 나온 경우에 아무도 이 사건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수사기관에서. 네. 그러니까 한 번쯤은 이 수사기관이 이렇게 무죄 난 사건 아니면 불기소 처분이 된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수사를 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언젠가는 꼭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것 때문에 이 방송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죠. 상당히 방송 보면은 검증을 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한 티가 났어요. 실험을 여러 가지 했죠. 실험을 좀 많이 했죠. 이번에 한 3가지 정도 실험을. 그렇죠. 목격자, 뭐 칼, 그다음에 그리고 음성에 대한 거 네. 많은 실험을 되게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 실험을 거쳐서 검증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판단을 한 거겠네요. 이 사람, 이 김군이라는 사람이 좀 억울할 수 있겠구나. 100%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못하지만 실험들을 하고 났을 때는 김군이 좀 억울하게 피의자로 누명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쪽으로 좀 더 많이 기운 건 사실이에요. 뭐 그런 결과를 제가 어머님께 말씀드렸잖아요. 드렸죠.
그게 상당히 좀 조심스러웠을 것 같거든요. 그때 상황이 좀 기억나세요? 많이 조심스러웠죠. 어머니께서는 이제 끝까지 이제 이 음성 파일에서 범인의 이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고, 근데 저희가 이제 검증을 했을 때는 범인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신음소리에 가까운 소리였고, 이제 그거 자체를 이야기한다는 게 되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말씀을 드렸을 때는 저에 대한 신뢰는 있으셨는데 제가 취재를 한 내용들이 거짓은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인정하고 싶지는 않으시. 그러니까 너의 말이 뭔지 알겠는데 그래도 나는 김군이 범인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까지도. 네, 그래서 그 이후로도 제가 따로 찾아뵙고 좀 많은 얘기들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께서도 조금은 이제 마음의 변화를 보이신 거고요. 그런 질문이 있어요. 어머니가 15년 동안 김군이 범인으로 알고 계셨던 상황에 그 취재 내용을 알려드렸을 때 PD님의 심정은 어땠나요? 라는 질문이 있거든요. 쉽게 말을 꺼낼 수가 없죠,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딜레마였어요. 이분은 사건의 피해자의 유가족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본인도 피해자신 건데 또 다른 피해자를 계속 끊임없이 피의자라고 생각하는, 두 사람 다 피해자인데 그쵸. 어떻게 보면 이 피해자는 끊임없이 다른 피해자의 가능성이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저도 제가 말주변이 그렇게 없지는 않다라고 취재할 때 생각하는데 이날은 진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당시 피의자였던 김군과 정군 중에서 네. 김군 같은 경우는 취재에 되게 금방 응해주더라고요. 실제로 그랬었던 거죠. 김군은 정말로 취재 초기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가면서도 이것도 거절당하고 오겠구나 라는 생각은 어느 정도 하고 갔었는데 의외로 되게 쉽게 만나줘서 저희도 되게 놀랐어요. 김군 외에 그 정군 같은 경우는 강하게 좀 취재를 거부했죠. 그렇죠. 정군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문을 쉽게 열어주셨어요. 당황했어요.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면서 너무 쉽게 열려서. 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왔습니다 라고 하자마자 문이 갑자기 닫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중간에 이제 뭐 다시 문을 열고 잠깐 대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그 사건에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근데 왜 나를 취재하려고 하느냐 라는 입장이셨던 거고요. 그 이후로도 편집 들어가기 전까지도 계속 연락하고 찾아가고 했었는데 결국은 안 됐죠. 그 주유소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요한 목격자였잖아요. 그쵸. 이분도 또 인터뷰를 거부했었는데 이런 질문도 있거든요. 주유소 아르바이트생이 강하게 거부한 것도 혹시 강압 수사 때문인 건지. 이분 같은 경우는 직업상 이제 뭔가 언론에 노출이 되면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도 했고요. 네. 그때 당시에 너무 많이 시달려서 그만 엮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 김군의 가족들, 한인택군의 가족들이 다 이제 목격자 아르바이트생 찾아와서 그때 당시 상황을 물어보고, 이 아르바이트생이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퍽치기를 당해요. 퍽치기? 이 사건 이후에 사건 이후에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집에 가는 길에 네. 누군가에게 린치를 당하는데 그게 누군지 보지는 못했어요. 보지는 못했는데 그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그런 거였다는 거죠. 이 정도 했으니까 증언을 못 하겠지.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래요? 누군가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내가 길을 가다가 이제 폭행을 당하고 이런 기억들 때문에 더 조심스럽지 않았나.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방송 말미에 나왔던 그 청소년 뭐 조직인가요? 폭력 조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이 딱 떠오르거든요. 거기에 대한 뭐 취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뭐 칼을 들고 다녔다는 아이들도 있고 좀 더 이제 용의 선상을 넓혀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던 거죠. 그 중에 한 케이스가 이 케이스였던 거고요. 이들이 꼭 의심스럽다라기보다 수사 기록이 전부 다 이제 김군과 정군에 대한 신문 조서밖에 없고 아니면 주변 친구들 조서, 뭔가 이들이 아닌 제3의 용의자가 있을 가능성에 대한 수사가 거의 안 보여요. 기록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김군과 정군이 아니라 이들이 범인이다 라고 이야기는 감히 못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 당시에 칼을 들고 다녔던 나는 이런 목격자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너무 소홀히 한 게 아니냐 당시에 수사를. 그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요거는 이제 던져준 거네, 수사기관에다가 이런 것도 좀 수사를 해라 이라고 던져준 거네요. 그것이 알고 싶다를 많이 봤지만
한 방송편에서 이렇게 많은 실험을 했던 적은 잘 없었던 것 같은데 뭐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좀 힘들었던 적, 방송에서 못 담은 내용들이 있나요? 비하인드 같은 거 얘기하자면 그 방송 나가고 댓글에 엄청 달리더라고요. 목격 실험 하고 나서 네. 한 4일 뒤에 이제 이 실험자들을 불러서 사진 보여주고 고르라고 했던 그 장면에서 제가 막 다그치듯이 이제 물어보는 장면. 두 명은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안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해요? 네. 정말 아무것도 안 들고 있었죠? 그러니까 진심이라는 제가 단어를 네. 썼거든요. 그랬더니 방송에서 진심이라는 말은 너무 부적합한 용어가 아니냐. 그런가요? 그게 사실은 세팅된 실험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실험은 실험자들을 불러놓고 사진을 보여주고 정말로 이제 그때 봤던 사람들을 뽑냐 안 뽑냐 요거가 그냥 실험의 끝이었는데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되게 혼동을 하는 거예요.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다 보면 이거 이렇게 좀 뻗치면 실험이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냥 저도 이제 본능적으로 질문들을 막 던졌던 거죠. 네가 봤던 게 이 사람이 맞냐? 틀림 이 사람 인생은 정말로 잘못될 수도 있는 건데 하면서 저도 모르게 진심이라는 두 글자로 진심 이렇게 했던 네. 거예요? 진심? 저는 계산한 줄 알았는데 그거를 목격자가 그 당시에 이제 뛰었던 애들을 지목을 정확히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실험 거기까지는 세팅이 된 거였고요. 15년 전에 그 상황에서 경찰들이 이렇게 했으면 보지 못한 걸 봤다고 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장에서 좀 즉흥적으로 저는 오히려 그 실험 결과가 되게 의미 있다고 봤는데 그렇죠. 담당 PD 애드립이었네요. 애드립이요. 훌륭한 PD입니다. 대통령상 수상한. 요 질문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또 실험 관련된 질문인데요. 네. 그때 이제 칼에 지문이 나오냐 안 나오냐 해서 돼지고기에다가 네. 칼을 찔러보는 실험을 했는데 찔러주세요. 실험 때 나왔던 돼지고기 실험 끝나고 드셨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네. 실험 세팅할 때부터 저희끼리도 막 회의를 했어요. 무슨 내일? 돼지 반마리 분량이었거든요. 실험을 하고 이 돼지고기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회의를 또 한 30분 정도 했어요. 진짜요? 네. 실험이 끝나면 옆에 가게를 섭외를 할 테니까 와서 같이 먹자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코로나 시국에 모여서 이제 같이 뭘 먹는 게 좀 부적절할 수도 있겠다 해서 실험 끝나고 잘 폐기 처분을 했습니다. 그럼 이 사건이 미제 사건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종결된 사건이죠. 종결된 사건. 많은 분들이 네. 제가 취재를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김군이 범인이 아니면 어차피 수사기관에서 다시 수사를 할 거 아니냐. 왜 너네가 이제 취재를 하고 다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수사기관에서 김군을 범인으로 지목을 해서 재판에서는 1심, 2심, 3심 전부 다 무죄가 나온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사건 자체가 무죄로 끝난 사건이 돼버린 거죠. 근데 범인이 안 잡힌 거잖아요. 법조계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김군은 무죄가 나왔잖아요. 김군이 무죄로 끝난 종결된 사건으로 정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도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법적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건데 보통 일반인들이 듣기는 이해가 안 될 것 같거든요. 무죄가 나왔으면 뭐 제3의 범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재수사를 해서 네. 진짜 범인을 잡아야 되는 게 아니냐 네. 물어봤어요. 당시에 사건을 담당하셨던 경찰분한테 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김군이 범인이 맞다고 확신한다. 제3의 용의자가 없이 나는 김군이 범인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무죄가 나왔네? 근데 김군이 범인이 맞아. 안타까운 사건이야. 하고 다들 손을 놔버리는 거죠. 내가 경찰이라면은 얘가 확실히 범인인데 무죄가 났어. 그럼 어떻게 다시 증거를 확보해서 다시 이 사람에 대한 처벌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일사부재리가 있잖아요. 네. 대법원까지 무죄가 나온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 증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죄목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다시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재수사에 대한 뭐 궁금증도 많은데 네네. 결국 재수사를 위해서는 그 범행 도구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또 아무래도 이제 15년이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목격자들의 기억이라든지 이런 건 왜곡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랬을 때 제일 이제 정확한 거는 그때 당시에 이제 직접 증거들 예를 들면 흉기 현장에서 발견됐던 유품 이런 것들인 거죠. 과학기술 발달하면서 그 전에는 못했던 확인하지 못했던 것들을 네. 지금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런 직접 증거들을 가지고 다시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한 거죠. 지금 이제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 범행 도구에 대한 DNA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칼은 지금 어디 있는 거냐라는 질문이 많아요. 뭐 증거품인 칼은 잘 보관되어 있는 건가요? 잘 보존되고 있는지 뭐 궁금하다. 이런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희도 이제 칼의 소재에 대해서는 계속 좀 물어봤었어요. 네. 그때 좀 15년 전 사건이라서 이제 저희가 민원실에 이제 그런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서 문의를 했을 때도 정확한 소재 파악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검찰청에도 정보 공개 청구를 했을 때 칼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던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 방송 뭐죠? 아라뱃길에서 발견된 올해 5월에 이제 한쪽 종아리가 발견이 됐고 6월에 반대쪽 종아리가 발견이 되고 이제 7월에 이제 근처 계양산에서 이제 백골화된 머리와 몸통이 발견된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저희 그거잘부터 한재신 선배가 취재를 해서 이번 주에 방송이 나갈 거고요. 네, 이번 주 방송도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 김병길 PD 그 알자에 처음 나왔는데 어땠습니까? 그냥 취재가 더 편한 것 같아요. 취재가 더 편한 것 같고요. 앞으로 제가 그 알자는 다시 나올 일이 없지 않을까. 오늘 대통령상 수상에 끝나는 김병길 PD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